안녕하세요. 투자하는 아줌마 투줌마입니다. 구독자 21명.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제 나름대로 열심히 영상 만들고 있는데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댓글 하나하나 정말 큰 힘이 되고 있어요. 감사합니다. 긍정의 기운을 받아서 애정하는 기업 하나 또 달려봅니다. 오늘은 소파이 이후 다루고 싶었던 로빈후드, 나스닥 티커 HOD 주식 이야기를 해볼게요. 특히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 로빈후드가 어떤 기업이고 앞으로 성장성이 있는지, 또 어떤 리스크가 숨어 있는지 다른 핀테크 기업들과 비교 분석도 해보고 마지막으로 투자 전략은 어떻게 가져가야 할지도 짚어드릴게요. 로빈후드 어떤 기업인가요? 로빈후드는 2013년에 설립된 미국 핀테크 플랫폼이에요. 가장 큰 특징은 커미션 없는 주식 거래, 그러니까 수수료 없는 매매를 처음 대중화시켰다는 점이에요. 덕분에 MZ세대 투자자들이 대거 들어오면서 로빈후드는 개인 투자자들이 사랑하는 대표적인 앱이 됐죠. 미국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서학개미들에게도 로빈후드의 이름을 알렸던 사건은 바로 게임스탑 사건인데요. 개인 투자자들이 공매도를 박살내면서 주가가 계속해서 오르던 게임스탑을 로빈후드가 임의로 거래 중단하는 사태를 만들었었죠. 그때는 제가 미국 주식을 안 했을 땐데도 로빈후드를 악명 높은 걸로 알게 되었어요. 로빈후드의 창업자는 두 천재라고 해야 할까요? 두 명의 긱스라고 해야 할까요? 부자들로부터 훔친 것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준 의적 로빈후드에서 이름을 따 회사를 세웠고, 월가 대형 투자은행, 증권사들이 주식 거래에 부과한 수수료를 폐지하며 금융 민주화를 이야기하기 시작했죠. 금융의 민주화는 로빈후드가 반복해서 주장하고 있는 그들의 모토예요. 이것과 관련해서는 뒤에 또 사설을 풀어볼게요. 현재 로빈후드의 주요 서비스는 크게 4가지입니다. 1. 주식, ETF, 옵션, 암호화폐 거래. 2. 고수익 예금 성격의 캐시 매니지먼트. 3. MZ의 미래까지 생각한 연금 계좌 IRA 서비스. 4. 투자 초보자들을 겨냥한 간단한 UX. 쉽게 말해 투자 입문자들의 놀이터 같은 곳이 로빈후드예요. 최근 실적을 한번 볼까요? 2025년 2분기 기준 로빈후드는 전년 대비 매출이 40% 이상 증가했습니다. 이유는 크게 2가지예요. 1. 암호화폐 거래량 증가로 비트코인 가격이 다시 반등하면서 거래 수익이 늘었고, 2. 금리가 높다 보니 고객 예치금에서 나오는 이자 수익이 크게 늘었어요. 특히 고객 자산, 그러니까 AUC가 2천억 달러를 넘어섰습니다. AUC는 금융기관이 고객을 대신하여 맡아 관리하는 모든 자산의 총가치를 의미합니다. 이는 주식, 채권, 현금, 펀드, 대체 투자 자산 등 다양한 금융 상품을 모두 포함합니다. AUC가 늘었다는 것은 로빈후드가 단순히 주식 거래 앱을 넘어서 진짜 자산 관리 플랫폼으로 성장 중이라는 신호예요. 로빈후드의 성장 포인트 보실까요? 로빈후드가 앞으로 더 커질 수 있는 이유는 3가지예요. 첫째, 투자 인구의 확대. MZ세대가 이제는 은퇴 준비까지 시작하면서 장기 투자 수요가 늘어나고 있어요. 로빈후드가 최근에 IRA 같은 은퇴 계좌를 밀고 있는 게 이 때문이에요. 둘째, 글로벌 확장. 로빈후드가 영국 시장 진출을 본격화했습니다. 앞으로 유럽이나 아시아까지 영역을 넓힐 가능성이 크죠. 우리나라는 내수 시장 금융 규제나 개인정보, 국외 이전 문제 등 고려할 사항이 너무 많아서 과연 들어올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셋째, 슈퍼앱 백화점 전략. 단순 주식 거래에서 그치지 않고 결제, 예금, 암호화폐까지 한 앱에서 다 하게 만드는 전략이에요. 이건 과거 페이팔이나 소파이가 시도했던 모델인데 로빈후드는 훨씬 더 투자자 친화적으로 가고 있다는 게 차별점이에요. 이제 리스크 요인을 살펴볼까요? 여러분, 로빈후드는 장밋빛 미래만 있는 게 아닙니다. 리스크도 꼭 짚고 넘어가야 해요. 첫째, 규제 리스크. 미국 SEC나 금융당국이 핀테크 규제를 강화할 가능성이 있어요. 특히 암호화폐 쪽에서 규제가 심해지면 수익에 직격탄이 될 수 있죠. 지금이야 암호화폐 친화 규제 완화 정책을 펼치고 있지만 또 다른 어떤 것이 뜰지, 어떤 더 좋은 가치가 마련될지 모를 일이에요. 둘째, 경쟁 심화. 소파이, 코인베이스,
페이팔 같은 경쟁자들이 각각 강점이 있어요. 예를 들어 소파이는 대출과 금융 상품이 강하고 코인베이스는 크립토, 암호화폐 특화 플랫폼이죠. 로빈후드가 최초의 거래 수수료 무료 앱, 투자 입문용 앱이라는 타이틀로 계속 명성을 유지할 수 있을지가 관건이에요. 심지어 코인베이스는 S&P 500 지수에도 편입되었는걸요. 셋째, 수익 구조의 편중. 로빈후드의 수익 중 상당 부분이 여전히 암호화폐나 고객 예치금에서 발생하는데, 만약 금리가 낮아지거나 코인 시장이 위축되면 실적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실제로 파월이 금리 인하를 시사했을 때 실적이 흔들리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S&P 500 지수 편입, 연이은 실패. 로빈후드는 지난 8월 25일에도 S&P 500 지수 편입 이벤트에 포함되지 못했습니다. 이번에는 진짜 편입된다는 기대감과 편입 시에 들어오는 기관들의 많은 수급 효과를 예상해 주가는 미리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었는데요. 많은 주주들이 실망감을 표현하면서 편입 실패 이후 5일 연속 주가 하락을 막지 못했어요. 로빈후드는 시가총액 약 900억 달러와 최근 4분기 연속 누적 실적 기준 순이익을 기록하는 등 정량적 기준들을 충족했지만 후드의 높은 변동성, 베타가 편입 제외인 주요 배경이었던 것 같아요. 로빈후드 3년 기준 베타 값이 2.37로 이는 S&P 500 지수에 최근 편입된 기업들의 평균 베타 값인 1.046보다 훨씬 높습니다. 이러한 높은 변동성은 안정성을 중시하는 S&P 지표 구성에 부합하지 않을 수 있죠. S&P 500 위원회는 단순히 시총과 수익성만 보는 게 아니라 기업 경영의 안정성, 성장성, 투자자 기반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요. 로빈후드는 핀테크계의 혁신적인 모델이었지만 이제 동종 업체들도 생겨났고 산업군의 균형이나 투자자 보호 등도 고려하는 위원회 입장에서는 아직 로빈후드는 불안정하다는 판단인가 봐요. 여기서 로빈후드의 금융 민주화 모세가 발목을 잡았는지도 모르겠어요. 누구나 쉽게 주식 거래를 할 수 있도록 한다는 목표는 좋습니다. 그러나 너무 쉽게 레버리지 투자를 할 수 있고 아무나 옵션 거래 같은 위험천만한 복잡한 거래에도 나설 수 있다는 건 문제가 될 수 있어요. 2020년이었나요? 한 20대 대학생 로빈후드 사용자가 옵션 투자로 73억 달러의 부채를 지게 되어 스스로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일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로빈후드의 돈 버는 방식에서 윤리 문제는 계속 지적되어 왔어요. 금융거래에서 무료 수수료를 외칠 수 있는 배경엔 그렇게 로빈후드를 사용하는 사람들의 정보를 파는 PFOF라는 사업 모델이 있거든요. 로빈후드 사용자에게 거래 수수료는 무료지만 해당 거래 정보를 투자 가능한 다른 채널에 넘기면서 수수료 등을 챙겨 이익을 취하는 방식이거든요. 버크셔의 서웨이의 워런 버핏 회장과 찰리 멍거 부회장은 이런 로빈후드의 혹평을 하기도 했습니다. 로빈후드는 지난 1년간 증시를 카지노로 만드는 데 상당한 역할을 했다. 젊은이들에게 주식을 도박처럼 부추기는 문화를 만들고 있는데 이런 더러운 방법으로 돈을 벌고 있다. 라고까지 했어요. 암호화폐 거래가 가능한 로빈후드 크립토에도 많은 사용자가 몰려들고 있는데 팬데믹 시즌에는 도지코인의 급락에 따라 거래가 중단되는 사태도 벌어졌었습니다. 변동성이 큰 암호화폐 거래나 리스크가 큰 선물 옵션과 같은 거래에 사람들이 경각심 없이 더 쉽게 다가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과연 책임 있는 민주화인가에 대한 논란은 막을 수 없어 보여요. 또한 로빈후드가 보완해야 하는 건 기존의 금융사들이 고객들에게 제공하고 있는 커뮤니케이션 능력이라고도 하죠.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로서 CS와 같은 고객 관리 능력, 금융회사로서의 리스크 관리 능력이 부족하지 않나 싶어요. 게임스톱 사태 때도 봤듯 핀테크하는 금융회사가 자기 자본도 충분치 않은 모습도 보였고요. 순이익 이렇게 잘 나오고 시총 이렇게 높은데 S&P 500 지수 편입에 계속 떨어지는 거 보면 이 정도면 위원회에 제대로 찍힌 거 아니냐, 의적이 아니라 도적 같아서 사방에 적이 너무 많아서 안 되겠다 하는 의견들도 있습니다만 언젠가는 편입될 것이라고 보는 증권가 리포트들과 언론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미국 개미들 역시 로빈후드를 아직 많이 사랑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지 그 기대감에 로빈후드의 주가는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그럼 다른 핀테크 기업과의 비교를 좀 해볼까요? 소파이는 한번 다뤘었죠? 개인 대출, 신용,
은행 서비스가 강점이고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키우는 투자은행, 로빈후드와 비슷한 핀테크 기업이에요. 대신 성장 속도는 로빈후드보다 느린 모습입니다. 그래서 로빈후드보다 먼저 말씀드렸던 이유입니다. 지금 첫 진입하시기엔 로빈후드보다 소파이가 좀 더 괜찮거든요. 코인베이스는 코인하시면, 미주하시면 익히 들어보셨을 거예요. 암호화폐에 특화된 앱앱이고요. 최근에 S&P 500 지수에 편입되었습니다. 하지만 코인베이스 역시 변동성이 너무 크고 규제 리스크가 높은 편이에요. 동종 산업 비율도 지수 편입에서 고려되기 때문에 코인베이스가 들어가는 바람에 로빈후드가 계속 지수 편입 못하고 있는지도 모르겠네요. 페이팔도 들어보셨을 거예요. 소비자와 가맹점에게 온라인 간편 결제를 제공하는 핀테크계의 전통 강자죠. 직구 좀 해봤다 하시는 분은 이미 몇 년 전부터 이용해 보셨을 수도 있겠어요. 하지만 요즘엔 성장세가 둔화돼서 옛날의 영광에서 조금 내려온 느낌이에요. 결국 로빈후드는 사용자 경험 중심, 개인 투자자 친화 플랫폼이라는 뚜렷한 포지션으로 다른 핀테크 기업과도 비슷하지만 달라요. 현재 PER도 50배 전후로 거래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대체적으로 나스닥에서 기술주의 PER은 30배에서 50배 사이로 거래가 되고 있는데 로빈후드 정도는 아직 과밸류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드디어 투자 전략입니다. 우리 로빈후드 어떻게 접근할까요? 자, 이제 가장 중요한 투자 전략을 말씀드릴게요. 하나, 로빈후드는 암호화폐 시장과 금리 사이클의 영향을 크게 받습니다. 단기 투자 시 단타보다는 변동성 트레이딩을 노리는 게 맞아요. 떨어졌을 때 담고 올랐을 때 팔아라. 이캉홀 전략입니다. 지수 편입 기대감이 높아질 때 미리 담아 놓으시는 것도 좋을 수 있어요. 실제 편입되면 더 좋고요. 둘, 로빈후드는 아직 성장 스토리가 살아있는 기업이에요. 하지만 분명히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중장기 투자를 하실 경우 포트폴리오의 일부로만 담으시는 게 좋겠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핀테크 테마 ETF로 전체를 가져가고 로빈후드 개별 주식을 좀 더 담는 조합이 나아 보여요. 마지막 셋, 분할 매수 전략입니다. 주가가 변동성이 큰 만큼 한 번에 몰빵하지 마시고 나눠서 들어가시는 게 안전합니다. 특히 실적 발표 전후로 흔들릴 때 매수 기회가 자주 와요. 떨어졌을 때 담고 올랐을 때 팔아라. 는 말이 쉽지 계속 떨어지고 계속 오르면 잡기 힘들어요. 적금 들듯 적립식으로 모아놓거나 떨어졌다 싶을 때 담아놓으시든지 하시면 로빈후드 같은 밸류에이션 좋은 기업이라면 언제든 익절할 수 있는 기회가 올 거예요. 마무리 정리해 볼게요. 로빈후드는 개인 투자자의 친구 같은 플랫폼이고 성장 스토리도 분명 있습니다. 하지만 규제와 경쟁, 수익 편중, 그리고 그동안의 업보와 같은 사태들, 여러 리스크가 있어서 100% 믿고 가기엔 불안한 종목이에요. 그래서 포트폴리오에는 주로 안정적인 대형주나 지수, 추종 ETF로 두고 위성으로 로빈후드를 5에서 10% 비중으로 담아서 성장 옵션으로 가져가는 것도 방법이에요. 아니면 저처럼 주식 모으기로 매일매일 $10씩 사는 것도 괜찮아요. 주식이 떨어졌을 때도 $10 사고 주식이 올랐을 때도 $10 사고 그러면 어느새 플러스가 돼요. 정말 어지간한 잡주 아니면 적립식 투자는 항상 수익을 줄 것입니다. 특히나 이렇게 변동성이 큰 주식에는 적립식 투자 전략이 잘 먹혀요. 조금씩 모으다가 다른 매력적인 기업을 알게 되고 또 투자하기 좋은 포인트를 만나면 수익난 종목을 매도해서 그 새로운 종목에 들어갑니다. 저한테는 이 방법이 리스크도 적고 가장 잘 맞더라고요. 제 생각에 로빈후드로 매일매일 일정 금액 모으기로 모으다가 목표 수익률에 도달하면 매도하기가 가장 현실적인 투자 방법 같아요. 자, 오늘은 로빈후드에 대해 깊게 살펴봤습니다. 절대로 해당 주식을 투자하라고 권해드리는 것이 아님을 말씀드리며 같이 공부하고 지식을 공유하자는 차원에서 영상을 만들고 있음을 말씀드려요. 여러분이 투자하시는데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투자하는 아줌마 투줌마였습니다.